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좀 무릎이 뻣뻣하다는 느낌 받으셨나요? 아니면 오래 앉았다가 일어날 때 관절이 잘 안 움직이는 듯한 경험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은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불편함으로 시작되지만 점차 통증이 심해지고요. 또 근육까지 약해지면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함까지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조기에 잘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환이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무릎이 보내는 경고,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또 여러분께서 문의하실 문의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날씨가 덥고 습해서 이런 날씨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정말 이제 평소에 이 몸도 덥고 땀도 나서 힘든데 이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몇 배로 더 힘드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에 또 시원한 찬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들 때 이 아픈 통증, 가뜩이나 아팠던 부위가 더 시리고 더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시청자분들께서 혹시나 아파하시는 부위가 이 통증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좀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고 하면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신다고 하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관절은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에어컨 바람 때문에 더 시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무릎이 참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부분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무릎이라는 관절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의사는 아니지만 시청자분들이 이런 속에 이런 구조가 있어서 이런 게 나를 속썩이는구나 라는 걸 좀 아시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릎의 구조는요, 간단하게 편하게 얘기하면 뼈와 사이에는 매끄럽게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줄 수가 있는 연골이라는 매끈하면서도 단단한, 하지만은 3mm밖에 안 되는 얇은 두께로 되어 있는 연골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무릎 연골과 연골을 충격을 흡수를 해주기 위해서 반월판이라는, 이게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반월판이라는 조직은 약간은 딱딱하면서도 쿠션감이 있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과 반월판 사이를 단단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무릎의 뼈 사이는 이 인대라는 조직이, 무릎을 늘어난 조직이 아니라 인대는 딱 단단하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돼서 십자인대가 무릎 속 가운데에 있고요. 양 옆에는 측부인대가 잡아주면서 무릎의 안정성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들이 손상이 되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금이 가고,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하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무릎에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이러한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또 찬바람이 불면 특히나 염증 있는 부위가 더 시려서 더 아프게 됩니다. 네. 나이 들면서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 건데 사실 지난해 다르고 올해 다르다고 느끼시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장님, 이 퇴행성 관절염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관절염의 진행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병원에 갔을 때 찍어보는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뼈의 상태, 뼈 사이의 간격을 보고 유출을 하게 되는데요.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은 1기에서는 안쪽과 바깥쪽이 비교적 간단한 똑같은 간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2기에서 3기로 넘어가게 되면 관절 간격이 50%, 75%까지 점점점 감소하는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2기가 왔고 이제 3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네. 빨간색의 이제 4기 정도 소견이면은 아주 심각하게 이제 뼈가 맞닿아서 보행이 쩔뚝거리고 앉았다라는 게 너무나 힘들고 계단은 못 다닐 정도로 아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물리치료 좀 받다가 안 되면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단계에 따라 치료법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 단계별 치료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관절염이라는 것이 의료가 발달되면서 우리가
그 단계, 아픈 단계의 그 시간 순간순간마다 적합한 치료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청자분들이나 아직 잘 모르신 분들은 약 먹다가 안 되면 이제 무조건 수술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중간 단계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놓쳐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꼭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얘기를 들어보고 이 중간 단계에서 내가 혹시나 속해 있다고 하면은 잘 치료법을 찾아보셔서 치료받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초기 단계에는 간단한 약물 치료나 뭐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통해서 좀 며칠 안정 취하고 치료를 받으면 금방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관절염이 보통 1기 때 이런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게 되고요. 네. 2기나 3기 정도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 이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수적인 치료를 통해서 대부분 뭐 줄기세포를 이식하거나 아니면 자가연골 세포를 이식하거나 자가 골수에서 농축 배액을 해서 그거를 주사를 통해서 재생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도 주사도 우리가 연골주사나 스테로이드 주사 말고도 재생을 유도하는 인대를 강화시키거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법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해서 초기 단계 빨리 치료하게 되면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비용도 높이지 않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무릎이 아파서 약 먹고 물리치료 받아봤는데 효과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중간 단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오늘 방송 너무 잘 보셨고요. 오늘은 저희가 그 중간 단계에 해볼 수 있는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증식주사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주사 치료인 거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건가요? 네, 이 증식주사는 말 그대로 주사하니까 당일로 바로 통증 조절을 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어디서 맞을 때는 효과가 없고 어디서는 효과가 있고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정확한 원인이 발견이 안 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증식주사라고 해서 뭐 마구장창 아무데나 그냥 막 네. 놓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이 정밀 검사를 통해서 도대체 무릎의 관절염도 인대라는 부위가 어느 부위가 염증이 생겨서 아픈 건지 뭐 때문에 통증이 있는 건지를 검사를 통해서 일단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첫 단계고요. 그래서 어느 부위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 부위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약제를 주입하고 염증 반응을 일시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염증이 일시적으로 좀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오해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주게 되면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면역 반응이 활성화돼서 조직의 재생을 유도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4에서 5회 정도 이게 누적이 되게 되면 누적되면서 점점점 근본적으로 통증도 가라앉고 쉽게 재발하지 않는 근본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무릎을 주사만으로 치료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간단한 치료인 것 같은데요. 이 밖에 증식주사 치료 어떤 특징들 갖고 있을까요? 이게 증식주사는 말 그대로 모든 관절, 우리가 이제 무릎 말고도 어깨나 발목, 허리 등 우리가 이제 관절을 감싸고 있는 인대라는 조직의 재생을 유도하기 때문에 모든 관절에 치료할 수 있고요. 당일날 대부분의 오신 분들이 이제 일하시거나 바쁘시거나 한참 또 이렇게 바쁘신 시기이기 때문에 통증을 좀 잡고 일상에 빨리 복귀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당일로 통원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주사니까 당연히 흉터도 없고요. 안정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이거의 부작용이 있는지 혹시나 잘못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근본적으로 일시적으로만 통증 잡는 거 아니야? 라고 다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인대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치료를 통해서 누적이 되게 되면 근본적으로 조직 재생을 유도해서 이게 가라앉히고 회복시키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치료의 범위 또한 이제 다양한 관절에 다 집요할 수 있는 또 반복적으로 하면서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증식주사 치료 통증만 잡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가 맞는지 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50대 어머님 많이 걸으면은 이렇게 무릎이 많이 붓고 아프셨대요. 네, 맞습니다. 이게 50대면은 한참 지금 일하실 그러니까요. 나이라서 네. 그런데 갑작스럽게 무릎이 디디기가 힘들 정도로 디디면 시큰거려서 쩔뚝거리시면서 이게 너무나 통증 때문에 호소하셔가지고 동네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엑스레이 상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서 연골살을 맞았습니다. 근데 연골살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호전이 되거나 이게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전혀 없어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이제 정밀 검사를 받으신 건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원래 정상적인 뼈의 구조는 진한 회색빛으로 보여서 이게
그런 부위가 건강한 뼈인데 우리가 엑스레이상 안 보였던 MRI를 통해서 보니까 뼛속에 아주 심하게 부종이 생기면서 마치 누가 망치로 꽝 때린 것처럼 다친 적은 없지만 뼛속에 아주 심한 부종으로 해서 심하게 통증을 유발하고 있었고 네. 다행히도 이게 초기 단계라서 이 부종이 있는 상태에서 오래 가면은 이제 관절염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방치하다가 늦게 오시면 정말 큰일 나는데 이 어머님은 다행히도 늦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연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뼈의 부종만 있어가지고요. 증식 주사를 반복적으로 5회 정도 시행하면서 조금 일을 좀 줄이면서 반복적으로 치료를 했더니 오른쪽 사진처럼 본인의 무릎이 정상으로 거의 없어졌어요, 돌아와서 하얀 부종이 부분이. 싹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정상 무릎으로 완전히 돌아와서 일상의 복귀도 잘 되고 다행히도 관절염이 진행이 안 돼서 다행히 수술까지 안 가고 잘 치료했던 좋은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정말 뼈가 하얗게 부었던 부분이 치료 후에 많이 사라진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내 무릎이 한 해 한 해 정말 다르다는 거 많이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계단을 오를 때 시린 통증, 그리고 무릎을 굽혔다 펼 때마다 나는 딱딱 소리, 이런 거는 내 무릎이 보내오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오늘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은 퇴행성 관절염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또 어떤 치료법이 잘 맞을지 저희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